네, 새로운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2,290억 원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점 매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충격이 더 큰 상황이죠. 1% 넘게 밀리면서 77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00억 원 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조금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2차전지 내에서 여전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 금융, 조선기자재 등등 다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비롯해서 부품주 일부가 상승불 켜고 있고 오늘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 가 빨간불을 켜고 있죠. 먼저 이 중에서 오늘 뭔가 특징주 같으면서도 저희 잠금 해제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이번에 하이브와 이 카카오가 결국에는 SM 인수전에 있어서 합의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SM이 18%가 넘게 급락하고 있고 카카오 하이브가 각각 오르고 있거든요. 카카오 승자의 여유일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판정승이다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플랫폼 협업은 같이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본다면 정확한 합의 내용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이브가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SM이라고 하는 어떤 큰 회사를 하나의 레이블 형태로 봤을 때 엄청난 레이블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커지지 않고 있는 하이브의 아픈 손가락이 저는 그 하이브의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2.0까지 열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디어유를 붙여서 좀 더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타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여러 가지를 조금 양보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계속 가격만 높아지는 정말로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언급드렸던 그 승자의 조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로 그렇게 합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동안 카카오와 SM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이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시장 반등과 상관없이 계속 밀려버리는 양상, 반대로 SM은 저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따른 반작용, 결국 가격 높아졌던 SM은 오늘 폭락하고 반대로 이제 그 카카오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30% 정도의 추가 지분 확보, 그 다음에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그런데 원래 쓰려고 했던 2천억보다 무려 5배 정도의 돈을 쓴 것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SM을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연 카카오로 넘어갔을 때 기존에 이제 이수만 총괄 PD를 따라왔던 그 오래된 아티스트들이 계속 SM에 남아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기껏 이겨봐야 판정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7%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판정승이다라고 얘기한 배경을 좀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에 워낙에 이 SM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SM의 아티스트가 많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었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SM 인수는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이 엔터 쪽의 사업을 더 키워갈 텐데 카카오 엔터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카카오 엔터가 갖고 있던 로엔을 포함한 이쪽의 사업 부분은 IP가 생각보다 약했고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브 뉴진스 부분, 그 다음에 에스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고 왔을 때 지금 카카오가 이미 갖고 있는 아이브에다가 에스파를 더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데다가 여기 나오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SM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NCT라고 봐야 되겠죠. 네. NCT의 이제 앨범 판매량 자체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카카오엔터는 다음 준비된 그림에 보시면 지금 피코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쪽에 상대적으로는 IP가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음반이라든지 뭐 굿즈라든지 더 넓혀갈 수 있는 이 IP의 확정성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그 다음에 실제로 피코마가 내고 있는 수익보다는 뭐 프로모션비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카카오엔터가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회사, 매출에 비해서 이익률이 크지 않은 회사였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익이 그래도 잘 나고 있는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품음으로써 매출도 키우지만 이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엔터의 상장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동안 카카오가 시장에서 해왔던 행위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을 녹여서 뭐 밸류에이션을 말도 안 되게 뭐 높여서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욕만 먹고 끝나겠죠. 뭐 그다음에 IPO 자체도 이렇게 큰 흥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가격에 합리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나름 윈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엔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상장한다고 한다면 카카오엔터도 제가 보기에 IPO는 별로 그렇게 흥행하지 못할 것 같고 카카오 주가도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것 같다. 그나마 지금 카카오가 다 떼어내고 남아있는 것 중에 볼 수 있는 게 엔터 하나뿐인데 엔터마저 분리해냈을 때 카카오라고 하는 지주회사는 더 할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간 이 SM 인수전 관련해서 카카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오늘의 상승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낮아진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하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많이 쓴 SM 인수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폭발할까?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를 그대로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영향을 또 일부 받을지 모르지만 카카오엔터로 분리해낸다면 실제로 카카오가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본업 측면에서 뭐 톡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뭐 증가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거의 뭐 9만 원대 육박하는 그런 목표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이슈만으로 카카오의 주가 반등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뭐 내린 게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았다는 거죠. 시장이 비교적 견조했고 화력에 오른 종목이 너무 많은데 카카오가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대 수익률 갭이 커 보였을 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카카오가 또 그렇게 뭐 크게 폭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수준은 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에는 더 애매하다. IPO의 성적, 그 다음에 IPO에 유지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카카오는 뭐 일시적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뭐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탈을 보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뭐 투자 의견 없음, 목표 주가 없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시적으로 저희가 목표 주가를 잡기보다는 오늘은 이슈가 나온 만큼 한번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태광입니다. 친환경 시대에도 LNG 투자는 이어진다라는 부분. LNG선 이제는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전방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은 아닙니다. 조선 쪽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미국, 특히 이 동남부 지역 쪽에 LNG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만드는 그 피팅, 결국은 이 피팅이라고 하는 게 관이음새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제품이라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뭐 기술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이러한 그 대형 피팅을
잘 만드는 것도 어렵고 강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만큼 신뢰관계를 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쪽은 뭐 다 좋은 상황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선보다 최근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LNG 쪽의 화공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탈탄소로 가면서 앞으로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만 늘어난다라고 자꾸 착각하기 쉬운데 LNG 투자도 2027년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왜 진행되고 있을까요? 유럽이 러시아를 빼면서 미국 거를 유럽으로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LNG가 생산하는 물량들을 미국 내에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LNG 처리가 만들어지면 또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반대로 유럽 쪽에서는 저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인프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력, 태양광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LNG 프로젝트도 동일하게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이걸 날라야 되는 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피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규모가 좀 작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태광과 성공밴드가 유지하고 있는 적어도 이 에너지 프로젝트 쪽에서의 관이음새, 피팅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저는 뭐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팅 쪽에서의 앞으로 좀 기대해볼 요소가 있는 반면에 변수는 혹시 없을까요? 네, 실적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변수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유가와 환율 두 가지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뭐 예측하기 힘들긴 하지만 전반적인 예상은 러시아를 계속 제거하는 과정에서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러시아 요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펙에서 쉽사리 이제 공급을 늘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사우디와 뭐 이란이 최근에 뭐 약간 뭐 협상을 해서 뭐 다시 친해지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란이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오펙 전체가 공급량을 같이 늘리면서 석유 가격을 폭락시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우디도 2030이니 뭐니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유가가 폭락해서 돈이 없으면 그 사업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공급 쪽에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수요는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수요만큼 공급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가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인데 달러가 그럼 다시 킹달러로 갈 거냐? 아니면 연말 연초에 보였던 것처럼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거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의 대부분을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실질 금리는 다르지만 명목 금리 측면에서 분명히 달러가 우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의 상승이 정말로 6%까지 간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밸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밸류도 지금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PB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 보이죠? 근데 저 최고점이 지금 1배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PB 측면에서는 1배 이상, 그 다음에 PE 측면에서도 적어도 뭐 한 15배 정도는 성장 속도를 기여해 봤을 때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19,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9,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